안녕하세요. 사업자 대표님의 세금을 줄여드리는 박지상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보는 개인 사업자 필수 비용 처리 탑10입니다. 대표님, 매출 3억이면 세금 다 똑같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세무 업무를 하면서 많은 업종의 대표님들을 만났습니다. 충분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몰라서 내는 세금이 전체 세액의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의 핵심이 바로 비용 처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10가지 리스트만 메모해두세요. 이것만 제대로 챙겨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가 상당히 작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본론에 들어가기 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지출이 내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증빙 자료가 있는가? 입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비용 처리는 90% 끝난 겁니다. 증빙 자료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닙니다. 적격 증빙 5종을 기억하면 됩니다. 1. 세금 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영수증 4.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 5.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카드로 결제한 일일이 영수증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두세요. 그럼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서 아주 편해집니다. 자, 이제 놓치기 쉬운 순서대로 탑10 들어갑니다. 10위 통신비 및 인터넷, 핸드폰 요금, 사무실 인터넷 비용입니다. 많은 분이 가족 결합 할인을 받으시는데 사업자 규모가 커지면 결합 할인보다 사업자 명의로 바꿔서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는 게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 감가상각비, 건물, 차량, 장비, 비품, 영업권, 특허권 등은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00만 원 이하 자산, 컴퓨터, 핸드폰 등은 나누어 비용 처리하지 않고 매입한 해에 전체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본인 소유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지만 나중에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서 건물은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부동산의 조건과 대표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표님의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주세요. 8위 각종 협회비 및 회비, 상가번영회비, 업종별 협회비, 심지어 동종업계 분들과 정보, 공유하는 모임 회비도 사업 목적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꼭 계좌 이체하시고 적격 증빙이나 영수증을 챙기세요. 7위 소모품비, 문구류, 커피 믹스, 사무용 간식, 정수기 렌탈료. 이런 푼돈까지? 라고 생각하시죠?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지출 시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현금 지급 시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영수증을 따로 모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별로 큰 금액이 아니지만 1년간 다 모으면 수백만 원 됩니다. 본인의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24%라면 소모품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하면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세금을 약 26만 4천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위 업무 추진비. 예전에 접대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외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거래처와 식사 등 비용은 경비 처리 가능하나 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초과한 업무 추진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인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시죠? 청첩장이나 보고 문자 절대 지우지 마세요. 이게 바로 20만 원짜리 영수증입니다. 별도의 영수증 없이도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니까. 종이 청첩장은 사진 찍어두시고 모바일 청첩장은 캡처해두세요. 5위 사업장 임차료. 가끔 건물주가 세금 계산서 안 끊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임차료를 지급했다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꼭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세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위 인건비 알바비 포함. 인건비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내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가족이 일 도와주는데 월급 줘도 되냐고요? 네, 당연합니다. 실제로 일을 했다면 가족에게 준 월급도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인건비는 4가지를 봅니다.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지급 여부, 원천세 신고 여부, 4대 보험 가입 또는 지급명세서 신고 여부.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 이체하여야 하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원천세, 4대 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취업 가능 여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와 꼭 상담하신 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세요. 3위 차량 유지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유비,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입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용차가 아니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으니 담당 세무사와 꼭 상담해보세요. 2위 대출 이자. 사업하려고 대출 받으셨나요? 갖고 있는 원금 상환 금액은 비용이 아니지만 지급한 이자 비용은 100% 비용 인정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회계 사무실에 제출하세요. 단, 주택 매입이나 전세를 위한 대출이자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위 노란 우산 공제. 엄밀히 말하면 비용은 아니지만 소득 공제 끝판왕입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개인 사업자라면 일단 가입하고 보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세무회계 사무실에 상담해주세요. 상담할 때나 댓글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 3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집에서 쓰는 전기세도 되나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고 고지서 등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하고 가사 비용과 섞여 있어 안분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마트에서 장 본 것은요? 이건 주의하셔야 해요. 사무실 비품이나 탕비실 간식은 되지만 집에서 먹을 고기나 채소를 사는 건 안 됩니다. 국세청이 제일 눈여겨보는 게 마트 결제 내역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세무사 기장료는요? 당연히 100% 비용 처리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에게 쓰는 비용은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비용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결국 세무사는 대표님이 가져오신 영수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절세라는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요리도 못합니다. 평소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자마자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바로 등록하고 계좌이체나 현금 지불 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습관, 그게 절세의 90%입니다. 사실 사업 신경 쓰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다 챙기기 벅차실 겁니다. 그럴 땐 믿을만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업종은 이런 것도 비용 처리되나?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 연락처를 통해 연락해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치더 세무회계는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의 가치를 더해드리고 고객님과 같이 더 성장 발전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표님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